다음으로는 애기고요. 애기는 뭐 쭈꾸미 낚시나 이제 갑오징어 낚시, 그리고 뭐 애기 무늬 오징어 뭐 그런 낚시 할 때 대부분 이제 애기를 많이 쓰시죠. 애기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애기는 제일 아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아래부터. 아래쪽은 예 제일 저렴하게,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왕눈이 애기입니다. 네. 개당 가격이 뭐 300원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하죠. 뭐 저렴한 데는 뭐 인터넷 최저가 보면 뭐 290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부분 뭐 300원, 뭐 200원, 200원 후반은 좀 그렇고, 뭐 300원부터 500원 사이 정도의 시중에서 되게 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왕눈이 애기고요. 그 다음은 수평애기입니다. 네, 수평애기는 갑오징어 낚시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왕눈이 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거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평이 거의 뭐 잡힌다라고 볼 수 없고, 바닥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중에 들어가면 이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평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에 들어가게 돼도 바닥에서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애기들이고요. 이런 애기들은 네, 상대적으로 왕눈이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네, 뭐 싸게는 뭐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경우들은 뭐 몇천 원 하는 애기들도 있고요. 뭐 보통 이런 애기들은 뭐 1,000원 언저리면 예, 뭐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애기는 약간 무늬오징어 보는 할 때 하는 애기랑 비슷하죠. 네. 이거는 워킹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애기고요. 사이즈는 3.55짜리 애기입니다. 네, 뭐 작게는 뭐 2호, 2.5, 뭐 3호, 3.5 뭐 그렇게 있지만 좀 크기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5를 저는 지금 구매를 한번 해본 거고요. 보시면 요 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밑에 납헤드가 달려있죠. 헤드가 무게추가 달려있는데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수심에 들어가면 요렇게 바늘이 위로 뜹니다. 네, 바늘이 이렇게 뜨고,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늘이 뜨고, 요거는 수평을 잡는 애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왕눈이는 바닥에 이렇게 바늘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들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각자 다 장단점들은 조금씩 있어요. 뭐 왕눈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애기인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바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채비가 이제 바닥에 걸리는 경우들이, 이게 뭐 바늘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바늘이 펴져서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채비 손실들이 뭐 2개, 3개씩 바늘을 걸고 이제 바늘이 좀 많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펴지기 전에 채비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채비 손실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수평애기 같은 경우도 뭐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눈 애기보다는 좀 바닥에 걸리는 확률들은 좀 적겠죠. 좀 적겠지만 그래도 걸리는 확률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채비를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돌을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수평애기를 달아보면 애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바닥에 이게 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겠죠.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일정 부분 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뜨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이랑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걸릴 확률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채비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놔도 공간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럼 아무래도 바닥에 바늘이 걸려서 빠져나갈 확률들은, 그 채비가 떨어져 나갈 확률들은 상당히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연화 이제 그런 곳들을 지나다가 아무래도 이런데 바다 주변 암초에 뭐 걸려가지고 이제 채비가 걸리는 경우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네, 뭐 다 피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왕눈이 채비에 비해서는, 왕눈이 애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평 애기가 조금 더 바닥 걸림, 애기가 바닥에 걸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워킹용 애기, 갑오징어 애기죠. 그 갑오징어가 아니라 무늬오징어 할 때 하는 그런 모양의 애기인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리 부분이 무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비를 바닥에 대고 있어도 얘가 바닥을 하고 요런 식으로 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 있게 되면 이제 바닥에 닿겠죠. 이게 다 있는 상태겠죠. 애기를 좀 뽕돌을 조금 들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헤드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은 바닥에 안 닿겠죠.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간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바늘 부분이 아무래도 좀 윗부분으로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평애기보다는 조금 더라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채비 걸림이 조금 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런 애기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래도 왕눈이 애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네. 왕눈이 애기들보다는 좀 더 비싸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막 엄청 비싸거나 이제 그러진 않고요. 물론 이제 뭐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뭐 몇천 원씩 하는 애기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 뭐 저렴한 거 찾아보시면 500원대에서도 이런 애기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 테스트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애기를 구매해 보셔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 썼을 때도 요 애기 썼을 때 큰 녀석이 부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좀 사이즈가 커서 멀리서 보기에도 약간 시인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저도 요 얘기를 또 번갈아 가면서 좀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런 애기들을 이제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뭐 요 애기들도 사용하시고,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아무래도 이제 왕눈이 제일 많이 쓰시고, 수평애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비들을 달아가지고 이제 채비에 돌에 연결을 해서 사용들을 하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로드하고 베이트릴 그리고 채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좀 뭐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채비 이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문어는 뭐 쭈꾸미랑 다르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네, 뭐 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문어 좀 쭈꾸미 좀 큰 씨알들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입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되게 명확합니다. 느낌이 녀석이 왔다라는, 문어가 이제 뭔가 내 애기를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명확하게 오거든요. 이 로드를 주고 이제 무게감이 확실히 바닥에 꼭 붙은 것처럼 무게감이 확실히 오기 때문에 뭐 그걸 구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어렵진 않고요. 뭐 바닥에 걸린 거 아니면 문어가 이제 문 거고, 뛰어봤는데 안 떨어지면
문어가 이제 바닥에서 돌을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딱 오기 때문에 뭐 그걸 파악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문어가 와가지고 뭔가 애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물어주는 액션이 있어야겠죠. 액션이 이제 그런 여기로 이제 유혹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애기를 이제 달아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돼서 뭐 여기 지금 저는 편의상 하나만 달아놨는데 보통 두세 개를 다세요. 두세 개를 다시고 이걸 이제 수중으로 둡니다. 쭉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바닥에 내려가면 이제 채비를 보통 운영을 하실 때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털기죠. 이제 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털면서 이제 애기의 액션을 주는 그런 모양을 유지를 하죠. 이렇게 털기를 쭉 하다가 스테이를 하고 문어가 이제 멀리서 보고 다가와서 이제 올라타면 챔질을 해서 이제 랜딩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액션은 털기 액션입니다. 바닥에 뽕돌이 닿아 있는 상태 또는 살짝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로 해서 탈탈탈탈 떨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준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댄 상태에서 털어준다거나, 이 두 가지 액션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치면서 액션들을 만들어내고 잠깐 또 스테이하고 또 치고 스테이하고 이런 액션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하시는 액션 중에는 이런 액션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어를 제 쪽으로, 이제 제 채비가 있는 쪽으로 유혹하기 위한 그런 루어 액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문어가 와서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겠죠. 문어가 타서 이제 올라타게 되면 무게감이 늦게 되는데, 그때 살짝 들었다가 당겨보는 식으로 살짝 줘보면, 기존에 아무런 이제 문어가 올라타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힘을 살짝 줘도 움직였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지그시 당겨봐도 당겨오질 않고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문어가 올라타는 경우들이 거든요. 뭐 바닥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문어가 올라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 그러면 힘을 줘서 라인을 올라탔다라고 판단이 되면 로드에 힘을 줘서 한 번에 쫙 올려내면 바닥에 이제 붙어 있어도 떼지거나, 안 그러면 이제 바로 후킹을 해서 쭉 올려서 바닥에 붙기 전에 랜딩을 해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채비 액션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준다는 것 자체가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애기 인조 미끼, 그러니까 루어 낚시에서는 루어가 어찌됐든 이게 대상어들한테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과정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제일 관건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액션을 만들어낼 건지, 어떻게 해줘야지 문어들이 내 채비로 와서 잘 물어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잘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액션을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안 그러면 잘 잡으시는 분들의 채비를 보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주황색으로 오렌지 색깔을 딱 넣었는데, 오렌지 색깔 이 채비를 넣으신 분들 되게 잘 잡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본인도 똑같이 같은 색깔로 한번 바꿔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조금 더 이제 조항을 좀 좋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이 루어를 어떻게 액션을 주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것들은 늘 고민을 좀 하면서, 주변 분들 잘 잡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그 애기 액션들을 만들어내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이 아무래도 연하 이제 그런 데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뽕돌을 마치 다운샷, 뽕돌 세우기 하듯이 이제 쭉 끌고 들어가면 바닥에 거친 부분들에 닿으면서 이렇게 그 뽕돌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목줄에 그게 오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애기들이 이게 움직이는 그런 액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들고 애기를 흔들어 가지고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하거나, 스테이를 해서 유혹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과정들로 유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낚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떤 정형화된,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런 루트들은 있지만 그 외의 방법들도 되게 무궁무진하고 그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만의 그런 루어 액션들,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액션들을 만들어내고 뭐 베이직한 것들을 응용해서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이든지 했는데 문어를 잡았다, 조항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되는 거고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저렇게 해야만 문어를 잡는다? 아,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이런 액션들만 알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지 않고 열심히 낚시하시는 동안 계속 열심히 하신다면 뭐 평균 이상 조항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서 이제 뭐 주변 분들, 잘하시는 분들 걸 보면서 참고하고 이제 애기도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물론 더 좋은 조항을 내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션은 이런 액션들을 제일 많이 쓰세요. 저도 뭐 제일 많이 쓰는, 바닥에 대고 막 흔들었다가 스테이하고 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무게감 확인해보고 무게감이 있으면 챔질하고, 이런 방식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뭐 본인만의 그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운샷처럼 뭐 바닥에 대고 뜨드드드 끌면서 애기의 액션들을 유도해서 잡아내는 게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을 거고 본인만의 채비 운영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보는 것들도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채비 액션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도 문어가 낚시 이제 뭐 선상 낚시 많이 해보신 분들도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삐 하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쫙 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 본인 밑에 요 부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입질이 너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멀리 캐스팅해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먼 포인트들에서도 이게 찾아본다거나, 이제 아니면 먼 포인트에서 끌어당겨오면서 액션들을 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어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바로 밑에서 낚시를 쭉 이제 액션을 주면서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다시 라인을 걷어서 멀리 캐스팅 했다가 이제 멀리서부터 끌어오면서 문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액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 아래쪽보다는, 아래쪽도 아래쪽이지만 이제 바로 앞에도 앞이지만 이제 다양한 영역들에서 문어를 찾아 나가는 것도 좀 조항이 좀 부진할 때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되고요. 좀 고민들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루어 낚시들 부분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줄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줬을 때 내가 입질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입질이었다라는 거를 구별해 나가는 그런 것들, 본인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되게 감이 좋고 이런 것들 습득이 빠르신 분들 보면 정말 순식간에 많은
양들을 잡아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일반적인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좀 루어 낚시는 되게 부지런하게 액션을 주고 부지런하게 채비들을 먼 곳으로 캐스팅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조항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루어를 애기들을 움직여주는 액션들을 만들어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좀 조항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채비 관련한 내용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챔질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챔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무게감이 이제 살짝 들어봤는데 무게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에 훅셋을 하신다고 챔질을 뭐 하셨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제 너무 설걸려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좀 느껴졌다라고 할 때는 조금 문어가 애기를 완전히 다 감쌀 수 있게 이제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우선 많은 애기를 감싸면 감쌀수록 중반에 이제 훅셋을 하고 랜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떨어질 확률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게감이 느껴진 경우들은 문어가 완전히 애기들을 다 안 타고 있고 발을 한두 개만 올리고 있어도 무게감이 느껴져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 바로 챔질하기보다는 라인을 약간 살짝 준다거나 안 그러면 로드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일정 시간 좀 1, 2초? 1, 2초 정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챔질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랜딩을 하실 때 문어가 빠진다거나 이제 문어가 설걸리는 경우들은 좀 덜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어를 있는 포인트에 갔을 때 바닥이 이렇게 거칠지가 않고 크게 이렇게 바닥에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밑걸림처럼 이게 느껴지는 경우들은 문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무작정 로드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시기보다는 라인을 조금 풀어가지고 시간을 두시고 뭐 한 4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여유를 좀 주게 되면 문어가 바닥을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다시 문어를 잡아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어 같은데 바닥이 아니라 문어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좀 라인을 살짝 풀었다가 4,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챔질을 다시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도 근데 안 빠진다라고 하시면 몇 번 더 한두 번 정도 뭐 더 해보실 수는 있는데 물이 빠르게 가는 경우들은 이제 라인이 막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아니 바깥쪽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뻗어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주변 분들 라인하고 넘길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로드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번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라인을 잡아서 채비를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챔질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초 정도 텀을 주고 챔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문어가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챔질하는 힘이 적어도 좀 훅셋이 바늘이 확실히 이제 좀 걸려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문어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살짝 들어가지고는 문어가 바닥에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힘을 한 번에 주고 진짜 힘을 이제 무 뽑듯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바닥에 이제 힘을 라인을 좀 바닥으로 감았다가 위로 한 번에 쫙 뽑아 올리면서 힘을 주면서 뽑는 방식으로 해야 후반부에는 바닥에서 뜯어내면서 문어들을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챔질에 있어가지고 조금 힘을 줘서 한 번에 뜯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수월하게 바닥에 붙는 경우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잡는 그런 챔질하는 영상을 제가 같이 뭐 지금 찍었던 것들, 기존에 그 영상 공유드렸던 것들 중에 좀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어 자체가 되게 잘 랜딩하면서 잘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챔질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좀 있는 낚시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올렸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그러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네. 그리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좀 처음 가시는 분들은 수량을 좀 여유 있게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좀 제가 심한 경우들은 뭐 한 6, 70개 챙겨가도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극히 드문 경우일 것 같고요. 보통 뭐 한 4, 50개 정도? 많게는 4, 50개, 뭐 적게는 뭐 3, 40개 정도, 한 그 정도 챙겨가시면 뭐 10개 정도 채비를 떨군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정도로 뭐 떨구시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0개 정도 여유있게 10개에서 한 15개 사이 정도 떨굴 수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챙겨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중간에 떨궈도 채비가 없어서 낚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낚시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뽕돌 같은 경우는, 서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호, 뭐 가볍게 한 30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즌 후반 수심 깊은 곳으로 가면 이제 물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50호까지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0호, 30호를 주로 챙겨가고요. 근데 전 보통 40호를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바닥에 이제 붙여놓고 쓰기에는 30호, 물때에 따라가지고 30호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30호, 40호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해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뭐 기본적인, 문어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하고 액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액션들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 가셔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빠진 부분이 더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뭐 빠진 부분은 많겠죠. 네, 제가 부족하게 좀 설명드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이제 조행기 영상들에서 조금 뭐 보충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 더 드리면서 같이 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하고요. 다음번 출조 계획은 또 문어를 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문어 낚시를 나가서 한번 또 해볼까 하고요. 최근에 이제 조항을 들어봤을 때는 마리수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씨알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조만간 지금 문어 낚시를 다시 한번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문어 낚시 또 조행기로 또 한번 또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전에 최근에 또 참돔 낚시 한번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참돔 낚시 먼저 한번 조행기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고, 그 다음에 문어 또 조행기를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고요.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험이 또 많으시고 뭐 문어 낚시를 많이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댓글로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또 채워 나갈 수
채워나가서 또 준비를 또 해서 또 한 번 또 공유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